안녕하세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번 주 어린이날인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고요. 이번 주는 영업시간이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인스타에 꼭 확인을 하시고 방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리는 지금의 고민과 책 시간인데요. 이번 주 고민은 누가 또 제 마음을 적어놨길래 엄청 구석에 몰래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너무나도 제 마음과 같아서 제가 바로 캐치를 한 이번 주 고민입니다. 이번 주 고민을 들려드리면서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 주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면요. 바로 이 고민입니다. 보이시죠?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자신이 미워요 라는 고민이에요. 요즘 제가 이래요.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상태인데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이분의 고민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 왜 짜증이 나고 화가 날까라는 고민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 인스타에도 요즘 많이 업로드를 하고 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굉장히 무기력한 외부 환경들이 계속 주어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무기력증에 걸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공간에 가만히 있어야 하고 외부 일정이 없어지고 그런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엄청 제 자신이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무기력해지면서 아니야 이럴 때 시간이 조금 많이 남았으니까 컨텐츠를 고민하고 공부를 좀 해볼까 해서 막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무기력한 나날들이 너무 기약 없이 길어져. 지금도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날 좋아지고 연휴가 길면 외곽으로 나가지 동네에 잘 안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저는 잘 아직까지 많이 나아졌다? 그런 거 잘 못 느끼겠어. 그래서 그런 무기력한 나날들이 계속 길어지니까 이게 엄청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조절을 막 하고 싶은데 넘었어.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요즘. 그래서 답답하고 막 이렇게 진정시키려고 해도 안 되고 걷거나 뭘 해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좀 축 처지는 거예요. 이 감정과 짜증과 화에 져버린 거지, 제가. 그래서 축축 처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분의 고민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 어떤 일로 이분은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실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만히 보면서 이분 혹시 화병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병은 아니에요, 저는. 이게 화병이 조금 다른 게 제가 회사 다닐 때 모든 현대인들은 한 번쯤 겪어봤을 만한 화병 아시죠? 대한민국에만 있는 화병 단어도 한글로만 있죠, 화병. 회사 다닐 때 화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 그 화병이라는 게 증상이 그렇대요. 이유 없이 숨이 가빠지고 얼굴이 작은 이래도 얼굴이 빨개지고 막 숨쉬기가 힘들고 여기가 답답한 그런 증상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얼굴이 붉어지는 게 굉장히 많았고 작은 일이나 별거 아닌 일에도 화가 미친 듯이 나는 거예요. 엄청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팀원들한테는 피해예요. 뭐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별거 아닌데 막 화내고 있고 짜증내고 있고 엄청 예민해져 있었고 막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화병을 겪었는데 사실 저는 지금 화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의 왜냐면 나가 혹시 화병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병이 진짜 약도 없다잖아요. 그 휴식을 취해야 되고 막 좀 단절시키고 힐링을 시켜줘야 되는데 화병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아무튼 다시 저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왜 밉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자신이 밉다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잖아요. 화병도 분출하지 못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안에서 터지면서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래요.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한 증상들이 안에서 에너지가 터지면서 밖으로 터져야 되는데 안에서 터지면서 병이 생기고 아프기 시작한대요. 이유 없이 자꾸 아프고 시름시름 앓게 되죠. 화병에 걸리면. 그런 것과 같이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계속 나 있는 상태면 결국엔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짜증과 화라는 감정도 사실은 부정적인 에너지거든요. 부정이라고 나누지 말고 마이너스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스스로 계속 내가 갖고 있으면 그 마이너스 에너지들이 몸도 아프게 하고 정신을 좀먹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지? 나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야? 별거 아닌데도 나는 왜 화를 냈지? 나 왜 그랬을까? 라는 것들로
생각이 이어지면서 나를 미워하고 자존감을 갉아먹는 그러한 순환으로 가지 않을까. 사실 악순환인 거죠. 그러한 고리들을 좀 끊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요즘에 아니 알지 알잖아요. 그죠? 갑자기 화가 났어 또 막. 알지. 뭐 고리를 끊어야 되고 내가 화를 뭔가 주체해야 되고 쉬어야 되고 하는 거 아는데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감정이 나를 더 이상 좀먹기 전에 어떠한 고리를 끊어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라고 선택한 게 요가랑 명상이었어요. 결국에는 제가 오전에 시간이 많잖아요. 지세 오픈하기 전에. 그래서 요가를 그 요가소년 유튜브 요가소년 저 좋아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했어요. 몸의 순환을 좀 시켜주려고. 너무 저림 증상이 심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요가를 하고 나서 유튜브에 명상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명상 뭔지 모르겠고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개뿔 모르겠는데 일단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냥 아침에 루틴처럼 요가랑 명상을 같이 하기 시작하다가 요즘에는 그것까지 다 놔버린 거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무기력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못하겠다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면 진짜 짜증 대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민함 대망이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제가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공간의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부정적인 이 기운을 여기에 자꾸 덕지덕지 묻히고 싶지 않은데 묻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묻히고 싶지 않아서 빨리 이걸 덜어내고 싶은 마음에 다시 한번 요즘에 명상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자기 전에 한번 하는데 이 명상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책 읽어도 안 되고 여행 갈 수는 없고 뭐 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에는 일상 속에서 내가 빨리빨리 그 고리들, 순환들을 끊어줘야 돼요. 근데 그걸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명상인데 사실 명상이 도대체 뭔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저도 아직도 그래요. 명상 도대체 뭐지? 그래서 뭐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책도 찾아보고 이번에 제가 피크닉 명상 갔다 온 거 후기도 올렸잖아요. 그렇게 가보고 했는데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명상 전문가라든지 뭐 명상가라든지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명상은 이런 거예요 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명상으로 제가 저의 이 짜증과 화를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의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뭐 뻔한 말 있잖아요. 화를 가라앉혀라. 여행을 떠나라. 뭐 잠깐 나의 사람들과 거리를 둬봐라. 그런 거 모르겠고, 그런 거 진짜 알지 누가 몰라. 근데 그런 거 모르겠고 다른 방법,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이고 이 방법 말고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저는 오늘 이 고민에 한 책을 소개해 드리면서 화랑 짜증을 좀 다스리는 방법들을 공유해 볼까 해요. 그러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심리학자의 인생 실험실이라는 책이고요. 장현갑 선생님께서 지으신 글입니다.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일에 대한 치유 보고서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띠지에 보시면 어떻게 적혀져 있냐면 왜 열심히 사는데도 삶은 이토록 괴로울까? 누가 또 내 이야기 적어놨어. 누가 또 이게 사실 띠지의 이 글이 저를 사로잡긴 했었어요. 너무 열심히 사는데도 삶이 너무 괴로운 거야. 짜증나고 막 예민해지고.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처음 읽게 된 책이에요. 근데 사실 이 책을 어떻게 발견하게 됐냐면 여기 이 책을 지으신 장현갑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뒤에도 적혀 있지만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한국 심리학계의 거장이래요.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분이 이번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사가 떴고 그 기사를 보다가 제가 발견한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된 한국 심리학계의 거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어떤 글을 남기셨을까? 그때 갑자기 궁금해져서 첫 번째로 보게 된 책입니다. 뒤에 보면 장현갑 선생이 고통스럽게 자신의 실제 삶 속에서 증명하고 밝혀낸 인생의 괴로움을 저절로 덜어내는 뇌와 마음의 자기 치료라고 적혀 있는데 장현갑 선생님의 인생을 바탕으로 시작되는 글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책을 명상과 함께 설명을 하냐면
이 선생님께서 뇌와 명상이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명상 관련한 것, 명상이 어떤 효과를 내고 나한테, 내 인생에, 이 괴로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굉장히 솔직하고 담백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명상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명상이 뭐지? 시작해볼까? 근데 뭐지? 공부를 좀 해볼까? 좀 찾아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읽어도 좋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시작해보고 싶은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책을 추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 영상에 나의 기억을 보라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거 한국판 느낌이에요, 정말. 그랬고, 전쟁도 경험을 하셨고, 4.19 혁명도 경험을 하셨고, 정말 많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산증인 그런 혼란기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랑하던 아내와 딸이 교통사고로 죽고 그러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자기를 붙잡아 줬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정말 이 한 작은 책에 선생님의 인생이 다 담겨 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어렵지 않고 너무 쉽게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놓은 책입니다. 책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선생님이 머릿말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간단하게 적혀져 있는데 그걸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 책은 내가 살아온 지난 76년간의 삶을 회고하면서 응어리진 수많은 고난들과 그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찾아 헤맨 방법들과 지혜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정말 나이 찐어른, 제가 좋아하는 찐어른, 나이 많으신 분의 지혜가 담긴 글이긴 해요. 옛날부터 우리는 삶을 고통의 바다에 비유하며 인생 고해라는 말을 즐겨 써왔다. 지금 돌이켜보니 참으로 삶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다. 영광스런 날은 잠깐이었고 대부분의 날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이처럼 누구나 삶의 여정 속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일단 피하고 보자고 도망가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그러나 이런 회피적인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점점 더 키우고 만다. 고통에 직면했을 때 이런 고통을 만들게 된 원인이 무엇이며 고통 없는 행복한 세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온 76년간의 삶의 궤적도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과 이의 극복 과정이었다. 힘든 여정이었다. 그 중에서도 삶의 전환점을 마련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 특히 30대 후반 이후 지금까지의 40여 년 동안 일어난 특별한 몇 가지 일들을 회고해봄으로써 이 책의 서문을 대신할까 한다. 라고 하면서 30대 후반부터 40여 년 동안 76세가 되시는 이 과정 동안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들을 서술하시고 그것들이 어떻게 나한테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왔는지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명상으로 연결되는지까지 설명해놓은 책입니다. 지금부터 40년 전 내 나이 36세 때 나는 우울과 불안 그리고 의욕 저조 때문에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다. 당시 나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였고 동시에 서울대 의대 양리학 교실과 가톨릭 의대 생리학 교실의 외래 교수로서 실험실을 가지고 있었다. 뇌과학과 정신양리학이라는 첨단 과학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내 동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이처럼 외양을 비교적 잘 갖추고 더구나 심리학을 전공으로 한다는 교수가 무슨 괴로움이 있어 정신분석 치료를 더 받는단 말인가. 너무 솔직하지 않나요? 사실 이거 되게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엄청나게 대가인 이 분이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잖아요. 심리학과 교수도 이 거장도 이렇게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근데 나 또한 정신분석 치료를 받았어. 근데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 사실 진짜 쉽지 않아요. 전문가로서 정말 이러한 고백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된 글인데 사실 첫 번째 볼까요? 첫 장이 크게 죽어봐야 되리어 선다라는 첫 장인데 첫 장의 첫 번째 글이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처럼 웃었던 날들이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장 하나에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햇빛에 반짝이는 나뭇잎처럼 웃었던 날들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 한 문단을 읽고 그분의 인생이 다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상은 지루하다.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콤한 우연을 꿈꾼다. 뭔가 설레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물론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미비하다. 알다시피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다. 한숨과 쓴 웃음 속에 아쉬움과 미련을 구겨놓고 또다시 반복과 관습의 대열에 합류한다. 쳇바퀴 안에서의 인생은 단조롭지만 안전하다. 한편으론 너무나 기막힌 우연을 만나면 지독하게 따분했던 날들이 미치도록 그리워질 때가 있다. 라는 이 한 문단을 읽고 와, 이게 정말 이걸 글로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읽고 또 읽었거든요. 이 한 문단에 그냥 인생 하나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만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쳇바퀴처럼 인생은 단조롭지만 기막힌 일을 만나면 내 일상이 미치도록 그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생님의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떤 환경을 겪었고 가장 힘들었던 나의 아내와 그리고 딸이 죽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고통이었다. 난 그때 한번 죽었다. 라는 그런 의미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살린 명상의 힘이라고 해서 명상을 만나게 된 계기를 설명해 놨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건 사실 불교 용어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불교 용어를 사실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쉽게 잘 풀어놨어요. 예를 들면 사성제가 있는데 사성제 말은 많이 들어봤겠지만 도대체 뭐지라고 하잖아요. 사성제가 뭐냐면 고짐멸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부처는 누구에게나 삶은 괴로움이라고 진단했고 이게 고라는 거죠. 고짐멸도 중에 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라고 봤다. 이것이 고짐멸도 중에 집. 또한 이 집착이란 녀석을 끊어야만 행복을 이룰 수 있다면서 이 끊어야 되는 게 멸이고 행복에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을 가르쳤다. 이 바른 길을 도라고 해서 고짐멸도 사성제가 불교의 교리의 핵심이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쉽게 설명해 놓으니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서양 철학가들의 책들도 많고 그 책들도 분명히 좋지만 우리는 그래도 동양인이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은 사실 물질로 시작을 하는 건데 동양의 철학은 정신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무의식적으로 저희가 배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불교의 용어들을 설명을 하면서 명상을 설명해내고 가장 좋았던 건 명상을 막 불교에 대입을 해가지고 불교 용어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추상적인 것을 뇌과학의 지식으로 균형을 잡아줘요.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명상은 좋냐? 우리 뇌는 어떻게 돼 있는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뇌를 설명해 주는데 그것도 절대 어렵게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져 있어요. 뇌에 관한 기본 지식이라고 해서 뇌는 이러한 이러한 애기 때문에 명상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해서 엄청 쉽게 잘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 용어에 이런 거구나. 이게 명상이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명상의 효과가 뇌에 이런 영향을 끼치는구나 까지 이어져서 이해가 굉장히 잘 되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 좋았던 건 스트레스를 인정을 해요. 현대인들 스트레스 진짜 많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그런 것들을 인정하니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책들 보면은 스트레스를 절대 받지 마세요라는 이런 허황된 말을 하는 책도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어떻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일상에서 내가 나의 마음을 돌볼 수 있고 짜증과 뭔가 화라든지 그러한 부정적인 마이너스인 감정들을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끔 좀 응? 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는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종교가 없는데 어떠한 것도 뭐 종교를 가지면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사실 그거는 저한테는 좀 안 맞았던 말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종교가 믿는다는 것이 나를 믿는다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이 책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완 반응 명상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명상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라해도 정말 어렵지 않을 정도로 쉽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걸 읽고 뭐 실습 글이 있으면 따라 해보고 그런 것들을 따라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좀 제가 접어놓은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소개를 해드리면 더 좋긴 한데 이 책이 좀 쭉 처음부터 읽어봐야 이해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문단 한 문단 잘라가지고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추상적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면서 실습까지도 해보셨으면 좋겠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글이 있긴 한데 이걸 좀 읽어드릴게요. 일상생활과 마음수행이라는 글인데 일상의 자질구레한 경험들은 우리의 뇌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므로 좋은 경험을 반복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삶 속에 뿌리내리면 우리의 뇌는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앞서 밝힌 것처럼 인간의 뇌는 부정적 편향성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왔다. 부정적 편향성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또한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다. 무작정 참거나 삭힌다고 해서 마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폭발하고 만다. 그러므로 압력가스를 조금씩 방출해줘야 한다. 증오와 불안의 날들이 지긋지긋하다면 부정적 편향성을 긍정적 편향성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것 말고는 달리 방도가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변화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마음 수행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일상 속의 스트레스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어쩌면 왕도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긍정의 감정과 낙천적 태도를 유지하며 마음속에 따뜻한 힘을 불어넣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게 마련이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밝게 가지려고 노력하면 뇌는 우리의 의지에 기어코 화답한다. 어두운 기억들이 하나둘 사라진 자리를 환하고 아름다운 기억들이 대체할 것이다. 잡초만 우거졌던 마음밭이 화사한 꽃들이 만발한 정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실 참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인 것 같아요. 뇌는 우리의 의지에 기어코 화답을 할 것이고 그게 너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이 뒤에 이어지는 게 마음 훈련에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훈련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계세요. 다만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는 있다. 화를 내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부드럽게 말하고 단순하게 사는 습관을 길러보라. 처음엔 낯설고 머쓱할 테고 시간도 걸리겠지만 인내해야 하고 용기를 내야 하고 기다려야 한다.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 그것들을 담당하는 신경회로도 동시에 작동된다. 아울러 긍정적인 마음을 훈련하면 긍정적인 마음을 이루는 신경회로들이 활성화된다. 공감, 연민, 자애 등을 담당하는 뇌 세포체가 양적으로 커지고 밀도가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뇌 피질이 두꺼워진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면서 가장 좋은 건 명상하는 방법들, 왜 중요한 명상하는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아가 아니라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해야 되냐, 명상을 하면 좋은데 이 명상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집중을 하는 명상도 있고 통찰을 하는 명상도 있고 먹는 명상도 있어요. 걷기 명상도 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저희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신기했던 건 건포도 명상이라고 해가지고 건포도를 통해서 명상을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고통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통에 반응하는 데에만 급급해야 한다. 아프다고 칭얼대고 왜 나만 아파야 하느냐며 억울해할 뿐이다. 그러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만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의 고통이 어떤 모습인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가만히 관찰해보자.
현재 주어진 슬픔의 내용을 순간순간 알아차리면 마침내 슬픔이 조각조각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다. 이것을 건포도 명상으로 할 수 있다. 건포도 명상을 쭉 설명하거든요. 하는 방법들을. 근데 이것이 이 글에 대입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에 반응하는 데만 급급해하지 말고 이 고통이 뭔지 한번 그대로 받아들이고를 건포도 명상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끔 그 원리들을 약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어져서 쉽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계속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알아차림이에요. 순간에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이라든지 들고 있던 생각이라든지 화랑 짜증이라면 내가 이게 지금 짜증이 났구나, 화가 났구나,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명상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아차림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리고 싶은 글이 있는데요. 이제 나의 이야기를 마칠 때가 되었다. 늙음하게 깨달은 지혜가 있다면 곧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입견을 극복하라는 뜻이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라는 뜻이다. 자신과 세상을 섣불리 규정하려는 습성이 온갖 괴로운 감정을 유발하는 법이다. 모두를 아군 아니면 적군으로 구분지은 뒤 제 편에게만 잘해주고 상대편은 철저히 무시하고 비난하는 습관은 사람을 속 좁은 인간으로 만든다. 또한 남들 위해 서려 할수록 스스로가 자초한 망상에 짓밟히기 십상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믿으면 나의 삶에 만족하게 된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밥 먹을 입이 있으면 그게 행복이다. 몸뚱이 하나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건실하다. 중생이 오판하고 실수하는 까닭은 더 나은 나에 대한 갈애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선생님께서 재혼을 하시는데 재혼을 하신 아내분이 조미향 선생님이라고 서양 화가로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림과 함께 작가의 글이 같이 있어요. 이걸로 마지막에 쉬어보면 어떨까라는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책 마무리였고요. 마지막에는 마음 챙김 명상을 어떻게 수련하는가 라고 해서 마음 챙김 명상이란 어떤 것이야 라고 더 쉽게 설명을 해놨고 이렇게 명상 안내문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읽으면 생각했던 게 자기 목소리로 녹음을 하고 그 녹음에 따라서 집에서 혼자 명상을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싶긴 한데 읽어드리는 뭔가 영상을 찍어도 되나? 이거 저작권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이거 영상을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남겨놓으면 따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가능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된다면 제가 영상으로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아무튼 이 작은 책에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고 후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와 같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이걸로 꼭 해결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을 해봤으면 좋겠고 고통스럽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을 지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고 그 애정이 너무나도 가득히 담겨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미워지는 이 사상님이 저와 같이 명상을 좀 해보시면서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예쁜 나, 너무 소중한 나로 한번 돌아가는 연습을 같이 저랑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좋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었다면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긴 연휴가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죠. 재밌게 보내신 분들도 있겠고 좀 따분하게 보내신 분들도 있었겠죠. 분명히 회사를 다 쉬지 못하고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점점 더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소확행이랑 저는 좀 다른 개념인데 뭔가 물질을 사면서 행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냥 내 일상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누군가에게나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저도 오늘은 또 누가 오실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의 세상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면 지금의 세상에서 뵐게요. 안녕.